안녕하세요. 네, 몇 분 안 계시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그래도 우리 한영예고 예비고1 자녀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 고민수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한영예고 합격자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한영예고 합격생들에게 앞으로 입시 준비와 더불어서 이제 공부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려고 확신하면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먼저 선생님 소개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담당하시는 권보연 선생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제 권보연 선생님은 현재 대치다원교육에서 서울국제고반하고 대원외고반 수업하고 계시고요. 이제 요 부분에 저희 이제 한영외고반을 위해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 한영외고반 전담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보연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사실 기대보다 많이 오셨네요. 예,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영예고 35기 합격 축하드리고요. 저는 권보연이라고 하고요. 지금 생각의 차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치다원교육에서도 지금 대원외고랑 서울외국제고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영은 사실 올해를 제가 쉬었습니다. 올해는 쉬고요. 제가 원래는 다원교육에서 지금 대원외고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다원에서 올해 이제 좀 선생님 세팅이 좀 안 되는 바람에 저도 강제로 좀 같이 쉬었고요. 물론 뭐 그 와중에 제가 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지금 화면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같이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좀 이따 뒤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발표 순서는요. 지금 시험 범위 2023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시험 범위랑 출제 경향 소개 그리고 이제 세부 영역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1등급 전략. 1등급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외고나 서울국제고가 전부 다 사실은 3등급을 일단 목표로 하시는 게 제가 일단 현실적으로 추천드리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이 1이라는 숫자에 너무 목매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좀 달라서 많이 1학년 때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목표를 낮게 잡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어도 충분히 아주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뭐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이렇게 좀 채찍보다는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등급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3등급까지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넓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영예고 뭐 잘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영어랑 심화영어 독해 과목이 2개가 있습니다. 심화영어 독해는 4단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3단입니다. 그래서 총 7단위를 구성하고 있고 국어나 이제 수학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실 영어가 단위수로는 이제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영예고의 진짜 아주 재밌는 이제 일인데요. 이게 제가 포인트 이제 첫 번째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어랑 심화영어 독해 사실 거의 객관식입니다. 가끔 단답형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가끔 그 단답형도 그냥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출제를 하신 거지. 거의 올해가 조금 이제 단답형이 몇 번 나왔었는데요. 사실 작년만 해도요. 작년에는 단답형이 한 2번 나온 적이 그러니까 2문제 나왔습니다. 총 이제 이게 2과목에서 1년 동안 2문제가 나왔었던. 그래서 거의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선생님들은 왜 객관식으로만 내실까? 다른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나 서울국제고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단답형 아니면 서술형이 뭐 거의 7문제,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왜 이 한영예고만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실까 봤더니 선생님들께서 문제만 봐도 이제 선생 입장으로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객관식으로도 변별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문제를 실제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 내신 이제 다가오면 시험이 다가오면 실제로 문제를 내는데 참 한영외고 문제 진짜 잘 냅니다. 문제 정말 잘 내시고 정말 너무 창의적이시고 그 수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이 세 학교 중에서는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뭐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변별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 지금 말로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지문량이 굉장히 깁니다. 예, 한 페이지가 그냥 지문인 경우도 있고 한 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네, 물론 지문을 다행히 한영외고는 지문을 변형하시지는 않습니다. 해봐야 뭐 단어 정도 이렇게 좀 바꾸시고요. 그 단어는 조금 평소 실력에 의지를 해야 되겠지만 지문 변형은 크게 없으나 네, 지문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거는 좀 대비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좀 공부를 꼼꼼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좋은 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항상 어떤 이제 공부 스타일을 갖고 있냐면요. 요 지문을 거의 그러니까 중학교 스타일의 암기가 아니고요. 내용을 전부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별로 그냥 다 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운 즉시 그 다음에 선지만 읽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정말 선지만 읽어서 내가 실제로 읽은 게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선지만 읽는 이유가 또 이제 왜 그런지는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는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 빠르고 정확하게. 예. 영어는 사실 한영외고 친구들 웬만하면 다 잘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나 이 이해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국어 실력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영어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어가 보통 서울국제고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이 영어가 원래 이렇게 좀 해외 살다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꿈을 영어로 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 이해도보다는 빠르게 읽는 실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한국에서 충실히 좀 약간 이제 영어 내신 그냥 중학교 때 챙기고 이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조금 어려운 지문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뒤에서 요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1년 겨울방학 1년 먹고 사는 거, 예, 1년 먹고 사는 겨울방학 때 다 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강조 제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용 일치, 추론. 이거는 빨리 읽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사실 올바르게 읽었는지 그 문장의 함축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70% 정도, 여기 2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어휘는 이제 지문에 있는 어휘의 유반이어 아니면 파생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평소 실력이 이것도 중요하다. 네, 지문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휘는 정말 평소 실력이 중요하고 사실 수능 어휘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한 토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탭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탭스는 저도 물론 이제 쓰지만 탭스의 모든 어휘를 다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문 공부하면서 챙기면 된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빠르고 정확한 독해 실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뒤에 영어 시험 범위입니다. 영어 3단위 시험 범위에 있어서 영어 교과서, 네, 뭐 그냥 표면적인 네,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해봤자 뭐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끔 이제 많이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마다 좀 달라서요, 스타일이. 그리고 이제 교재 두 번째 22년 수능 완성을 사용하셨는데 보통 한 30문항 정도 수업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네, 진행을 하십니다. 이게 1학기였고요. 이게 2학기 이렇게 출제를 하셨고 대략 30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무의미하고요. 뭐 매년 바뀌었기 때문에요. 요 선생님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약간 고의 지문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간혹. 네. 그래서 그냥 개수 정도 이제 그 범위의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은데 외부 지문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능률교육에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그 교재 정도 수준인데 어드밴스드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장지문입니다. 영어의 좀 장지문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사실 올해 기준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굳이 또 실어놓은 이유는 이제 가서 좀 참고해 보시라고 아마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라고 실어놓은 거지 이 지문을 그대로 쓰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매년 달라서 제가 교재를 좀 설명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범위 정도 이 정도 분량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영어 독해 시험 범위입니다. 심화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 24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고3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보면 아시겠지만 고3 영어는 고1, 고2 영어랑은 좀 차원이 좀 다르죠. 네, 그 중에서도 수능 특강은 사실 제가 봐도 글이 좀 너무 난해한 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한 30문항 정도 수업을 이제 시험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심화 영어 독해라는 교재가 또 있습니다. 교과서입니다. 요건 교과서고요. 요거는 지문 길이가 좀 상당히 깁니다. 지문 길이가 상당히 길고 한 3개 과 정도 수업을 하시고요. 네. 요게 원래는요 일반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고2나 고3 때 사용하시는 교재입니다. 고1 1학기에 사용하신다는 게 조금 특징이긴 하나. 네. 그리고 사실 이 심화 영어 독해 꽃이라고 봐야 되는 이제 네. 요 부분이 외부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네. 이 남진 선생님이시라고 이분이 아주 논리력에 좀 되게 강점을 두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는 저스티스라는 그 이제 우리말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책을 4챕터씩 해가지고 이제 총 18챕터를 2학기 때 진행을 하셨고요. 네, 네, 저스티스 아주 이제 영어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2 2등급 정도는 고3 2등급 정도는 나와야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고요. 문장마다 좀 난해한 이제 뭐 별게 다 나옵니다. 뭐 칸트, 벤담 뭐 아니면 이제 존 스튜어트 밀부터 시작해서 별 사람들이 다 나오고요. 철학자별로의 그 개념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뭐 공격하는지 예를 들면 칸트가 벤담을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를 갖고 공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실제로 이 수업은 이 책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논리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리들을 가지고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찾는 문제들이 종종 아주 종종 그냥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요 교재 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 타임스 아시죠? 타임스도 역시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선지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지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영어 특징 제가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번 더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해 유형, 어휘 유형 합쳐서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요. 독해 유형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추론입니다. 무조건 추론입니다. 그냥 읽고 바로 이해되는 문장은 거의 출제하시지 않고요. 네. 선지 이제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선지가 굉장히 긴데요. 한 4줄 5줄짜리가 있는데 한 개당 4줄 5줄짜리가 있는데 앞에는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앞에만 읽고 그냥 이거 맞는 선지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뒤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아주 끝까지 다 읽게 만들어놓는 좀 되게 집요한 좀 그런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 비중은 뭐 이제 많이 출제하실 때는 한 30-40% 출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 네, 사실 모의고사도 고3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독해에 있어서 어려운 글들이 난해한 글들이 상당히 많다. 네, 요 밑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본문이 가끔 재가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원과는 다르게 대원은 좀 본문을 그냥 아예 갈아버리시거나 새 지문을 내시거든요. 근데 한영외고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문을 꼼꼼하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거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공부 겨울방학에서 예. 일단 어휘가 돼야 됩니다. 문법을 그렇게 막 이렇게 문법 가지고 못 살게 보시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어휘 아주 참 어쩌면 그냥 좀 적당히 공부해 갖고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제일 후순위로 밀어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누가 정말 이렇게 좀 쪼아야 되는 구석이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약간 수능 이상 그리고 토플 수준의 어휘들을 네, 좀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SAT나 탭스의 어휘들을 좀 팔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기출 중심으로 그런 어휘들을 다룰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가서 문제로 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심화 영어 독해 특징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보다는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외부 지문 특히 네, 올해 이제 다루신 저스티스라는 이 책 되게 좋은 교재고요. 이제 책이고요. 이제 요걸로 저희 겨울방학 때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예. 외부 지문의 비중이 사실 조금 더 높다. 문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사실 문법이 제가 요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문법을 이해해야만 읽을 수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구문 독해라고 하잖아요. 구문 독해는 사실 기반이 문법인데 그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그냥 그 문장 자체를 번역을 이제 오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위한 문법은
다져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다 말씀드린 건데요. 문법은 구문에 집중해야 된다. 똑바로 번역하는 법. 그 문장을 똑바로 일단 우리말로 번역하는 법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문법이라 하면 뭐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구문들이 있습니다. 그 구문들 위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추론, 일치. 네,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어휘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 전략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 정말 정리를 드리면 기출 중심으로 좀 3개년 기출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크게 변화가 없으셨기 때문에 본문의 주요 어휘들의 파생어랑 유반이어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유반이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수능 정도 수준의 어휘 이론은 한계가 1학기 때 올 수 있다. 1학기 기말고사부터 한계를 느낄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괴롭혀야 됩니다. 좀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법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읽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읽는 문법, 그러니까 구문 독해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 네,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게 또 이제 중요하거든요. 하미추론, 그 밑줄 문장이 실제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챙기는 연습이 중요하다.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출 문항만 정리드리면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남지은 선생님 수업의 스타일이고 문제 스타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CTV에 관련된 어떤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CCTV 논쟁에 있어서 CCTV를 설치를 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지문으로 다뤘었는데요. 그 지문으로 다뤘었는데 그거에 대한 주장 그리고 자 여기 그 밑에 보시면 리뷰탈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 이제 재반박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 매칭이 똑바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묻는 문제들을 매년 출제를 하시고요.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문제 유형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뭐 몇 년째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위에서 이제 다루었던 그 지문들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 문제고 이거는 시험장에 들어와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물론 이제 수업 때 다루었던 그 찬반 논쟁에 대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똑바로 논리적으로 이 주장과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와 B가 나누는 대화가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모두가 처음 보는 이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선지지만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공부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봤자 70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조합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위에 지금 A랑 B가 있습니다. A랑 B가 있고요. 제가 이게 화면에 잘 안 들어와가지고 좀 쪼개서 좀 화면 이렇게 쪼개 보았는데요. 이게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문은 따로 있고요. 전 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전부 다 이제 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영외고 시험지를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받으면 늘 느끼는 건데요. 이거 문제 내신 분은 푸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지금 합니다. 뭐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겠는데 2개 고르는 거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2개 고르는 건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한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뭘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거. 빠르고 정확하게. 그거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연습도 사실 두 가지가 참 어려운데요. 이제 겨울방학 때 다들 마음가짐으로 단어 열심히 외우고 빠르게 읽는 연습해야지. 잘 안 됩니다. 그게요. 그게 옆에서 쪼지 않은 이상 안 됩니다. 되게 못살게 굴어야 할 수 있는 제일 후순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경향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심해졌는데 이건 한영외 공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제고 외고 모두가 통틀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좀 이게 좀 공부의 양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그래도 영어 공부량이 떨어져 있는데 영어가 제일 만만한 과목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정작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정말 꾸준하고 자기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아주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꼭 이제 나 해외에서 살다 와서 영어 유창하고 나 말 잘해. 이렇게 하는 친구들 한번 1학기 때 박살 나보면
네, 2학기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뒤에 이제 어휘 문제들인데요. 어휘 문제도 그냥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문제 너무 창의적입니다. 예를 들면 빈칸을 5개 뚫어주고 그 빈칸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단어들, 지문을 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고 자사고, 그냥 흔한 일반고 자사고처럼 다음 단어의 영영풀이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내면 사실 학생들이 글 읽지도 않습니다. 단어 뜻만 찾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변형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지문을 다시 읽어야만 이 단어들과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맥락으로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게 문제를 내시고 너무 창의적이다. 제가 볼 때마다 또 감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의미들에 대한 파악들 이런 것들은 너무 그러고 이제 물론 조금 이제 접근하기 쉽다 이런다면 무조건 2개 이상 고르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마지막일 텐데요. 문법도 그냥 내지 않습니다. 문법을 어떻게 내냐면요. 그 의미상 물론 이렇게 아주 가끔 문법상 어법상 맞는 거 2개 고르면 이런 식으로 가끔 이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2년 동안 한 문제 나왔는데요. 가끔 이런 문제 내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고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이라면 사실 무난하게 맞출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좀 우측에 있는 문제가 조금 피곤했는데 그 문맥상 의미도 따져야 되고 그게 어법상으로 옳게 쓰였는지 아닌지까지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아닌지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좀 합격자 반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초점을 두고 제가 수업을 하고요. 어떤 유형에도 진짜 겨울방학에는 유형을 가릴 게 아닙니다. 진짜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확 차이 나거든요. 이 방학 때 적당히 하다 온 친구들이랑 영어 파고 온 친구들이랑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용외고에선 추론 능력, 그리고 속독 능력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일 등한시하는 어휘, 암기 열심히 하기. 이렇게 3가지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고 제가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요. 고난도 추론 연습 일단 기본적으로 한용외고 기출로 수업을 하되 제가 이제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 이렇게 접근하면 좋다 하고 이제 대원외고나 서울국제고 기출들로 같이 연습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밑에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좋으냐라고 제가 제 입으로 굳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봤을 때 요 정도 등급 나올 거면 요 정도 깊이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등급을 맞으려면 이 깊이보다 더 깊게 공부를 해야 이 등급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부모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공부가 좀 이제 그 등급 자기가 원하는 등급에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까지 이제 그냥 진짜 영어 공부 그냥 영어 읽는다 이게 아니라 생각하는 법 스스로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다만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영어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영어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이 절대 평가가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막 강요를 할 수는 없거든요. 수학도 바쁘고 국어도 바쁘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제가 이제 좀 작게 적어놨는데요. 주 2회 온라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과제가 이렇게 빡센 건 아니고요. 이제 구글 폼으로 돼 있는 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퀴즈로 확인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좀 체크를 하고요. 그 결과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한영외고 기출 기반에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른다. 요거는 이제 2번 정도 아마 제가 치를 예정인데 그거 기출 플러스 그 기출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정말 문제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그 유형에 이제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엔 했었다 이런 것까지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 커리큘럼 보시면 요거는 정말 한영외고의 이제 흐름에 맞춰서 제가 수업 짜보였고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독, 추론력, 그 다음에 어휘력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시나 문학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시나 문학을 다루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문학을 장편을 다룰 수는 없어서 조금 약간 함의 추론 진짜 이 문장이
올바로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되게 좋은 이제 그 예시들이 있는 소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해봤자 A4 용지 3장 정도 되는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 소설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영어를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짧은 소설 2가지 정도를 다룰 예정이다. 이것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테스트 2번. 그래서 그 2번 이후에 그냥 테스트 보고 치우는 게 아니라요. 그 테스트에 대한 각 문제에 대한 피드백들이 이 수업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기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랩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뒤에서 이게 몇 가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뭐 저를 처음 보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거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제 PR 마지막으로 좀 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런 이미지들이 저한테 지금 한 120장 정도 더 있습니다. 제가 추려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저를 과외 선생님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지금 수업을 딱 요 3학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3학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3학교에 지금 제가 진짜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 잠도 잘 안 자고요. 어차피 뭐 여자친구도 없어서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라고는 이제 수업하고 수업 준비하고 여기 와서 어머님들 뵙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결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대원외고 친구인데요. 지금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를 참 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좀 제가 그냥 요걸로 간략하게 가름하고자 좀 보여드리는데요. 결과들이 뭐 물론 제 수업에는 늘 이렇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사실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 빼고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등급 받을 친구 3등급이 되고요. 3등급 받을 친구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등급 받던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 빼놨네요. 5등급 받던 친구가 1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과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얼마나 따라오고 저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 애에 따라. 그리고 물론 학생들이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쭈뼛쭈뼛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보통 남학생들이 좀 그렇습니다. 제 이상하게 여학생들이랑 금방 친해지는데 우리 남학생들이 좀 저를 불편해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제 좀 친한 척을 많이 합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좀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쫓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를 참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고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저는 일단 기본이 모토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수업이 재밌어야 된다는 게 제 목표거든요.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요. 수업이 재밌다라고 처음 얘기한다. 이 친구는 사실 학원에 처음 왔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밌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안 한다. 요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제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영외고는 지금 6시, 화요일 6시부터 9시고요. 요거는 학기 중에 쭉 그냥 1년 내내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저 사실 시간표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시간표 같은 경우들 지금 전부 다 1년 내내 같이 갈 거고요. 변함 없이 그냥 화요일 6시부터 9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꺽마라고 요즘 많이 말 나오죠. 그렇죠? 사실 제가 먼저 했던 얘기인데 그분이 너무 유명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뺏겼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머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지금 다 합격해서 되게 신나 있고 되게 즐겁잖아요. 이 순간의 열정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나 잘해봐야지. 중학교 때 못 해봤던 거 이거 해야지. 그거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계속 채찍질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고 그게 3년 동안 맞춰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간의 열정 꾸준함으로 바꿀 수 있게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겨울방학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 그냥 오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좋은 결과 내서 이 자리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설명회 때는 3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권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보현 선생님 설명 끝나셨고요. 이제 다음은 국어 과목 담당하시는 김시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선생님은 현재 대치다원교육에서 자사고, 특목고반 수업하고 계시고요. 이제 권보현 선생님처럼 오늘 현재 저희 생각의 차에 오셔서 환영회고반 전담하시게 됐습니다. 김시현 선생님 모시고 설명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오시는데 너무 많이 추우셨죠? 저
제가 저번 주에 너무 기분 좋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시 일반 합격자 나와가지고요. 저 한번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치다원에서 저는 원래 주로 활동을 하고요. 강동구 여기 이제 한영외고를 새롭게 런칭하게 돼가지고 초빙 받아서 오게 된 김시연 강사라고 합니다. 한영외고에서도 지금 이제 한 친구가 저랑 이제 팀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좀 미대 지금 같이 하는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는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그 친구도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랑 먼저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자, 저는요, 서울국제고랑 이제 상상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고, 약간 이런 자사고 단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치 지역에서는 단대부고랑 개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그래도 학기마다 항상 전교석차 1등이 나오고 있어요. 운이 좋기도 했고 학생들이랑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괜찮은 실적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한영외고 런칭하면서 한영외고에서도 정말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고 좀 열정적으로 많이 제 에너지를 갈아가지고 투입을 한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시간 먼저 안내드릴게요. 자, 금요일 6시 시간이에요, 어머님들.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주말에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아이들 이제 주말에 학원 돌려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점심 대충 편의점에서 때우고 그 다음 수업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수업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아이들이 소화하죠. 집에 가면 아이들 공부하던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도 공부를 못해요. 주말 9시 타임 끝나고 애를 잡고서 야 피드백하고 가, 이거는 저희들도 좀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힘듭니다. 하지만 어머님들 금요일 6시 시간은요 아이들이 그래도 체력적으로 괜찮은 시간이에요. 6시에 와서 학원 수업을 듣고 9시에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나면 9시부터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진행해서 복습을 안 하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습 딱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이미 3시간 동안 배웠던 많은 개념들을요 집에 가서 쉬었다가 주말 또 학원 수업 뭐 숙제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 보통 목요일에 공부를 하거든요. 이 수업 들어오기 전날 복습을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80% 정도는 이미 누락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어머님들. 그때 돼서 이제 복습 동영상 또 보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강추하는 시간대입니다, 어머님들. 금요일 6시부터 9시 딱 듣고 9시 끝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저랑 피드백하고 갈 겁니다. 학생마다 당연히 집에 귀가하는 시간은 상의할 수밖에 없겠죠. 자, 나머지 것들 후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후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감사 인사 받고 학생들이랑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업 특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요, 물론 모든 과목이 굉장히 개념들이 어렵잖아요, 어머님들.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학년 때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많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은 문법이에요. 자, 한영외고 이따가 내신 제가 특징 짚어드릴 텐데 문법이 제대로 안 되면요 1학년 성적은 안 나온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중간고사, 하나의 그 고사당 거의 3분의 1의 영역을 문법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범위 자체도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훨씬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요. 뭐 2학년 2학기 때 엄매 선택하면은 거의 범위 자체의 통으로 계속 본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학이랑 비문학은요 어머니도 솔직히 정말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요 원래 본인이 타고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법은 감각에 의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때 소화를 하고 가야지만 그 다음 수업에서 효율을 훨씬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갔는데 이해가 뭔가 안 된 채로 스무고가 그대로 낀 채로 집에 가요. 하면 좋겠지만 안 하거든요, 보통.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거를 수업이 끝나는 때부터 아이들한테 밀어서 적어도 그날 수업을 100%
다 못 외우더라도 80%라도 외우고 간다면 어머님들 효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통 이제 수업을 보통 이제 예비고 겨울 방학 때부터 진행을 하면 방금 제가 이제 서울대 입학한 친구 같은 경우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하잖아요, 어머님들. 그때까지 같이 한 친구거든요. 그 아이라든지 혹은 다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선생님 수업 듣고 정말 문법 하나는 내가 선생님 정말 저 천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뭔가 알 것 같아요, 거든요. 제가 그 문법의 그 경지를 아이들한테 열어드리겠습니다. 꼭 믿고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 전환으로 효율을 올려야 하고요. 복습이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수업 특징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 질문해요, 어머님들. 뭐 수업에 30명도 들어오고 40명도 들어오고 뭐 처음에 아이들이 많이 안 모일 땐 뭐 6명도 있을 수 있겠죠? 호흡하면서 해야죠. 이름 부르면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 뭐였지 그거? 하면은 질문은 내가 받았지만 다른 친구도 다 같이 긴장하겠죠. 내가 이거 기억하나? 하면서 아이들이 더듬더듬 그 기억을 다시 해볼 거고 언제 걸릴지 모르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졸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초몰입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이따가 내신경화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님들 연계 작품이요. 한문 하나씩은 꼭 나와요. 지문당, 문학.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범위 외의 것들을 무조건 출제를 하세요.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특목고들은 다 그렇죠. 자, 고득점 문제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알고리즘 구축할 수 있도록 거의 다 굉장히 고난도의 외적 준거, 그 다음에 고 연계될 수 있는 작품 위주로 가르치는데 혹시라도 연계 자체를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나 좀 어렵게 내고 싶어. 이거 연계 킬러다 하시면 연계될 법하지 않은 걸 내세요. 정말 또 색다른 걸 가지고 낯선 작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업 시간 내에 아이들이 안 배운 작품이라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르쳐야겠죠 하고 그런 부분들 선지 정형성 부분이랄지 뭐 외적 준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길었을 때 어떻게 키워드를 선별하느냐의 능력은 수업 시간에 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집에 가셔서 아이들 문제집 한 번만 훑어보세요. 중학교 때 이제 열심히 공부했죠? 자 3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보통 있잖아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한영외고는 100% 객관식이에요. 이 말은 객관식 그 난이도, 선지 난이도를 굉장히 어렵게 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의 선지, 1번 선지당 보통 조건이 2개에서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문제푼 거 한번 보시면요. 이 선지 자체의 X표, 어느 부분에 X표 친 아이들 거의 없을 거예요. 1번부터 3번이면 3번 체크. 그쵸? 보통 이렇게 넘어가죠. 아니면은 여기다 동그라미 X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예요. 어머님들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좀 바뀌어야 돼요.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가요.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지당 많으면 3개에서 적으면 2개까지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조건지가 틀렸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그 다음에 오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본인이 보고서 얘가 너무 큰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게 틀린 부분이었는데 본인은 요게 틀렸다고 생각하게 5번을 딱 골라요. 그럼 이거 다음 시험에 맞을까요? 다르게 분배가 돼서 나온다면? 못 맞죠, 당연히.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여기가 틀렸다고 운 좋게 맞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틀린 문제죠. 자, 이런 부분들 다 고쳐야 합니다. 지피지기 오답 노트 훈련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어느 조건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훈련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성적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인데 왜 서술형이 필요할까요, 어머님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객관식의 가장 큰 이제 문제는 가위치기를 하면서 혹은 아이들이 보면서 이미 키워드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 좋게 또 얻어 걸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서술형으로 조금 문제를 그래도
과제당 10문제씩 정도라도 풀게 되면은 아이들이 0에서 100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또 논술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들 저희 카드를 많이 들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거거든요. 논술을 1학년 때부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애들이 물론 고3 때부터 하지만 그때 돼서 문장력이 갑자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완성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아이가 글 쓰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래서 문장력을 어느 정도로 키워놔야지만 아이가 고3 가서도 정말 편하다고 그때 선택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애고 안 해도 되죠. 저도 이거 안 하면 저 편해요. 근데 하지만 해줘야지 문장 호응이랄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감 키워드가 어떻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건지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하고 이런 부분들 첨삭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학교 그 기출 특성상 많이 나오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거예요. 필요한 정도로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의 케미. 이거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과 학생이 좀 끈끈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선생님이 좋아야 국어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학생들이랑 저는 좀 제가 사실 엄한 선생님은 아니에요. 좀 재밌고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하면서 막 응원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거든요. 뭐 엄하고 막 그러면 막 아이들 자존심 막 하고 이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미 아이들은 인격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용기를 주고 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게 또 제 스타일이기도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수업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시게 되겠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잘 안 들어요. 많이 싸우실 거예요. 힘드실 때 저한테 톡을 넣어주세요. 선생님 아이랑 사실은 이런 게 있고 아이가 요즘에 집에서 이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아이의 입장에서 서로 도우면서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만 땡기는 것보다 제가 같이 밀어줘야 아이들이 갑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아이들이 갈등 없이 오래오래 엉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힘이 돼 드릴 거예요. 자, 한영애고 일단 제가 내신 특징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잠시만요. 한영애고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님들 기본적으로 평균이요 87점 위로 나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영외고의 국어시험이 쉬울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국어시험이 쉬운 학교는 아닌데 아무래도 외고이다 보니까 국어에 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 편차는 6.7 정도가 나와요. 표준 편차가 적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A와 B의 파트가요, 어머님들 40대, 47대입니다. 자, 상위권 다툼이 살벌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문제 하나라도 객관식 잘못 읽어서 틀리게 되거나 실수를 하게 된다면 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는 친구들 중학교 때 정말 날고기던 친구들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아이들이 최대한 실망하지 않고 점유율을 다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실수를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팅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술형 0에서 100을 끌어올리는 그 기억 자체를 하고 있어야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님들. 자, 한영외고 한번 보실래요? 학교 출판사에서는 그 교과서 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항상 같이 채택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지정 부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엄매 같은 경우, 즉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엔 아예 그냥 EBS 교재 쓰세요. 처음부터. 이 말은 고1처럼 안 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나마 중학교래.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많이 봐주셔요. 의문론 딱 요 정도 볼 수 있도록. 근데 의문론에서 어머님들 문제 3분의 1 이상 나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는 스무스하게 가시는 거죠. 의문론 하나만 해 라고 하시지만 문학 몇 개의 지문이냐면 거의 1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학교들, 다른 특목고들 보통 한 5개?
요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학에 굉장히 힘을 실어서 문학이랑 문법을 1학기 때부터 굉장히 딥하게 가르치는 학교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다른 학교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고전 안 내세요. 근데 여기는 고전을 냅니다. 이 말은 겨울 방학 동안에 문법 한 바퀴 다 돌고 고전 웬만한 주요 작품 한 바퀴 돌아야 내신 때 딱 발 디뎠을 때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 문학을 다 필수적인 부분은 돌리셔야 돼요. 자, 고전에서 갈래가 되게 다양하게 출제하시거든요. 한시도 뭐 내실 때 있고 향가도 내실 때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그 정해져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중요한 작품들. 그래서 저희 이제 겨울방학 커리큘럼 뒤에다 설명하겠지만 고전 같은 경우 거의 고대가요 때부터 가사까지 중요한 전반을 한번 쓱 다 다룰 거예요. 한 바퀴 일단 돌릴 거예요, 어머님들. 자, 여기서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신을 왜 들어요? 한 바퀴 이미 했는데. 애들 다 하지 않을까요? 절대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여기서 저도 오래 일했는데 그거 한 번 듣는다고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공부 자체를. 하고 한 번 듣는다고 이게 다 남지가 않아요, 어머님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방학에 한 번 돌리고, 내신 때 한 번 하고, 여름방학에 한 번 돌리고, 그 다음 내신 때 한 번 하고, 겨울방학에 한 번 돌려야 애들이 그때서야, 아, 이제야 메커니즘을 알겠다. 그러고 2학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고전 무조건 한 바퀴 돌려라. 그 다음에 문법 이거를 전체적으로 돌려줘야지 아이들이 내신 때 안 힘들 거예요. 저희는 방학 때 이 부분을 다 다룰 겁니다. 거기다 당연히 뭐까지 다룰까요? 현대문학 다루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출제된다. 고3 수준까지는 안 내요. 고2까지 내지만 사실 이제 예비고 친구들이 따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고2부터 고3 것까지 모의고사에 다룹니다.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 돌려보면은 어떤 친구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 굳이 붙잡고 고2 거 할 필요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들. 잘하는 친구는 심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고3 거 미리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보통 내신 때 좋은 등급을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추론력 자체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평소에 계속 어려운 지문으로 하고 어려운 선택지를 보기 때문에 시험 자체의 당일에 아이들의 어떤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을 꼭 같이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 작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지문당 무조건 하나씩은 외부 작품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1학기 때는 좀 가볍게 시작하십니다. 공통지문 2개 정도부터. 여기 지금 보통 2개 이상을 복각 지문으로 출제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은 경우에는 7개까지 복합 지문이 나와요. 애들 미치겠죠? 시험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7개의 작품에서 공통점을 추려야 되면은 어머님들 그게 얼마나 부담이 심하겠어요.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다복한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공통점 추리는 방법들, 스킬들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 시험은 결국에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요령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안 나오면 기운 빠지잖아요. 성적 최대한 나오게 해야죠. 하고 물론 정석대로 감상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가르치겠지만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느냐 그 훈련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방학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 내신 이제 진도를 따박따박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벅차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방학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만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외적 중거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나오면 작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기가 그래도 상당히 그 보기의 내용이 길어가지고 아이들이 보기를 또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적용을 못 시키면 그 문제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어머님들. 그냥 딱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법 문제도 수능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겨울방학 플랜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2 과정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어디까지 간다? 고3까지 가져갑니다. 자, 고3 웬만한 평가원에서 어려웠던 지문들 혹은 사설까지 저희 다 같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아,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애들 아직 너무 어려운데 근데 어머니도 이렇게 어렵게 처음부터 해야지 고3 가서 편합니다.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굳이 너무 쉬운 지문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시험 되면은 그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결국 수능 수준에 맞춰서 가져가야 되고 학교 시험도 수능 수준만큼 나옵니다. 하고 쉬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금방 또 늘어요, 어머님들. 하고 겨울방학에 조금 이제 애를 쓰면은 분명히 아이들도 딱 자기가 어느 정도 늘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1주차 단어의 형성부터 들어갈 거고요.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딱 3주차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대문학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 한번 정리를 다 할 거예요. 1제부터 90년대까지 3주차에 이제 문학은 다 정리를 하게 될 거고 문법에서 단어의 형성 그다음에 품사 같은 부분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문법에서 제일 영역이 또 큰 부분이기도 해서 여기를 미리 배울 겁니다. 자, 3주차 여기 부분. 이게 바로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 완벽하게 돌려서 내시는 아이들이 버벅대지 않도록 다 여기까지 틀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왜 의문론 먼저 안 하고 얘들 먼저 하세요? 자, 단어의 형성과 품사론이 국어 문법에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 있어야 의문론 부분을 매끄럽게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이렇게 한 거고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1학기의 범위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3주차, 4주차에 좀 정확하게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에는요. 이제부터 뭐 들어가죠? 고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고 보통 이제 1학기 때 이미 나올 거예요. 뭐 제망매가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향가들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내신 한 번 배우더라도 좀 부담 없도록 미리 다 돌려줄 거고요. 비문학도 제재별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지 한 지문씩 수업에서 다룰 겁니다. 당연히 숙제로는 본인들이 더 많이 해서 와야겠죠. 자, 5주차가 넘어가게 되면요. 문장론이 나와요. 자, 근데 참 이상한 게 문장론은요. 원래는 고2 과정이에요. 근데 하지만 모든 자사 특목에서 문장론을 조금 많이 일찍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2학기 때 되면은 문장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어머님들. 2학기 시험 범위는 보통 품사, 문장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고 요 부분들 이제 5주차 때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 완벽하게 마스터 할 겁니다. 경제지문 배워가지고 그래프 읽는 법이랄지 그런 것들 다 가르칠 거고,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경제 상식이에요. 아이들이 그게 없어요. 하고 그거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면서 지문 같이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채권이 뭔지, 뭐 주식이 뭔지 그런 것들 다 같이 이제 가르치게 될 거고, 자, 문법 요소도 마찬가지로 2학기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자, 어머님들 그럼 여기서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야? 1학년 때 결국 문법 다 돌리네? 맞아요. 한영애고가 1학년 때요. 문법 다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조,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넘어가겠죠.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2학기 기말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방학 기간에는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피드백이 조금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헤맬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아예 지문이 좀 안 읽힐 거예요. 이게 뚫려 있지가 않아요. 그 드릴 훈련 계속 하게 될 거고요. 내신 기간에는 이제 내신에 대한 피드백이 9시 이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규 수업은 3시간으로 진행될 거고요. 피드백은 수업 후에 필수적으로 다 남아야 될 거예요. 물론 가는 시간은 빠른 친구들은 조금 더 빨리 가고 늦는 친구들은 저랑 10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게 되겠죠. 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될 거고요. 하고 결국에는 이 당일 깨기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집에 애들이 왔을 때 얘가 공부를 과연 오늘 잘했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100%는 다 못 외우더라도 제가 80%까지는 외우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10시까지 남겨갖고 공부를 하게 될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부분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의아하실 거예요. 에게 저거밖에 안 풀어요? 근데 어머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 국어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
굉장히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숙제를 한 과목에도 너무 많이 내주게 돼도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결국엔 다 빈바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피드백해야 되는데 과제한다고 맨날 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애초에 아이들이 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 양만 준다. 그러면 궁금한 거, 선생님 저희 애는요 시간도 많고 열심히 하는데요, 더 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개인 자료 다 요청하면은 그 친구에 맞게 다 자료 더 나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고1 단계부터 고3 수준까지, 그러니까 수준이 고1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애초에 그냥 어렵게 다 가르칠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학교 시험 볼 때 부담이 없어요. 최대한 이런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 부담을 미리 준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원래 모의고사 어머님들 하나에 80분이죠. 근데 이렇게 시간상 그렇게 못해요. 하고 보통은 이제 문학 하나 지문, 그 다음에 뭐 비문학 하나 지문 정도로 해서 하프로 지금은 진행이 될 거예요. 방학 동안은. 혹시라도 선생님 근데 저는 모의고사 좀 최대한 더 풀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과제로 따로 주고 남겨가지고 피드백 해줄 겁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약한 너무 부분, 만약에 문법 봤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영상 보게 하고 다음에 조금 일찍 와서 시험 보게끔 하겠죠. 그런 식으로 커트라인 다 관리하고요. 고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 어휘를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안 시키면 아이들이 안 하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은 좀 복습 테스트 때 맨날 나가게 된다. 복습 테스트 있고요. 당일 깨기 테스트 하고요. 서술형 과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첨삭을 해줄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비문학을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업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본인이 하려면 적용이 어렵고, 이런 친구들은 제가 문장 구조별로 다 첨삭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영상은 매주 찍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난도 모의고사 피드백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요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잘렸는데 저희 이제 보통 패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PDF로 그냥 싸주고, 아이들이 PDF로 풀어서 저한테 톡을 주면 거기다 그냥 저도 PDF로 첨삭해가지고 싸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자료가 진행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답. 운영을 해요. 카톡 당연히 아이들이랑 제가 하기 때문에 질문방이 따로 있고요. 그냥 새벽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보내두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답변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당연히 이제 수업 때도 당연히 질문 받고 수업 끝나고도 질문 받는데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성상. 요건 이제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자, 첨삭, 서술형 첨삭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아이들이 써오면 문장이 조금 애매한 호응 같은 건 제가 고쳐줄 거고, 키워드가 조금 이거는 너무 과해, 이거는 좀 너무 덜 나와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첨삭해가지고 같이 보내줍니다. 자, 이게 바로 비문학 첨삭이에요. 자, 딱 봐도 어렵죠. 이 과학이랑 이제 그 건축이 같이 이제 융합된 그런 융합 지문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 첨삭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비문학 할 때. 눈으로 한번 보는 거랑 본인이 한번 지문 분석을 하면서 보는 거랑 이 사고력은 어머니 나중에 정말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거 훈련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정말 수업을 안 하더라도 하고,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해서 충분히 고난도의 비문학이라도 딱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 있도록 드릴 훈련은 계속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자, 한영예고가 쉬운 학교가 아니죠. 지금 제가 이게 아직은 이제 방학 설명회라고 내신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또 국어가 많이 힘든 학교예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편차 같은 경우에도. 자, 방학 때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은요, 현대문학 중요한 작품들, 고전문학에서 중요한 작품들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고요, 문법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친구들과 모르고 들어가는 친구들의 내신 점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모의고사 애들 고1 거부터 풀리지 마세요. 고1 거부터 안 해도 돼요. 정말로. 고2 거 최소한 고2부터 하시고, 고2 금방 넘어간 다음에 어려운 질문 처음부터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고1 거 고2 걸로 하고 고3 거 가면요, 어머니 난이도가 고1은 비문학 진짜 쉬워요. 한 요 정도. 고2 한 요 정도. 자, 고3부터 비문학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애들이 고2 겨울방학 때 하면 멘붕이 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애초에
지금 물론 힘들겠지만 애초에 요 정도 느낌의 부담감을 주면서 가줘야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나중엔 재수생들이랑도 경쟁을 또 해야 되고 학교 시험 자체도 그렇게 쉬운 지문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고 꼭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집에 가셔서 문제집 한번 딱 훑어보신 다음에 얘가 답을 정말 V표만 해놨으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지를 보고 본인이 제대로 타겟팅을 했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고 그런 부분을 아이들과 한번 또 대화를 나눠보시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주시면 아이들의 국어적인 이 기저를 제가 정말 제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드릴게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 선생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호연지기 선생님으로요. 저희 호연지기 선생님은 이제 두 분이 같이 수학 담당하셔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제 두 분 다 서울대 졸업하시고 지금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고등부 전임 강사로 지금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호연지기 선생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연지기 방재현. 장태호 수학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원래 저희가 보통 설명회를 하면은 저희 소개부터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일단 저희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저랑 장태호 선생님은 중학교 때 좀 같이 공부를 한 사이고, 그리고 장태호 선생님은 이제 한영고를 졸업하고 저는 광문고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 입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뭐 공부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강동구 학생들이랑 공유하고자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지금 한영외고 합격한 아이가 이제 첫째인 분 계실까요? 네, 많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해야 되는 수학 과목들이 뭐가 있고 이제 저 과목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세대에서 배웠던 수학이 이제 공통 수학이라고 하죠. 그거에 해당되는 과목이 저기 수학상이랑 수학하가 있고, 1학년 1학기 때는 수학상을 배우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수학하를 배웁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부터는 수능에 포함이 되는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2학년 1학기에는 수학 1 그리고 2학년 2학기에는 수학 2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교별로 이제 과목 편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영외고의 경우에는 2학년 때 수 1과 수 2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는 여기 기하가 있습니다. 기하.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수학 과제 탐구라고 수과탐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을 보는 과목이 아니고 그냥 학기에 레포트를 한두 개 정도 제출을 해서 이제 등급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A, B, C 성취도로 표시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이제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되고, 3학년 1학기에 전범위 다 나가게 됩니다. 사실 확률과 통계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 학기에 진도를 다 나갈 분량이 되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보통은 수학상이랑 수학하를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배우고, 그 다음에 수1이랑 수2를 2학년 들어가기 전에 배우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예비 고3 겨울방학 때는 수1, 수2를 수능 준비를 해주면서 같이 동시에 확률과 통계 진도를 나가는 커리를 보통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략적인 과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 예비고1 겨울방학 때는 수상 수하를 공부를 하고, 예비고2 겨울방학 때는 수원 수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고3 때는 수원 수투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실 상위권 학생들은 저기 지금 여기 로드맵에도 잘 나와 있지만 수1이나 수2를 사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배우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영외고 학생들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고3 되는 학생을 처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해주는 얘기가 한영외고 학생들 중에 이번에 9월 모의고사나 12월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 중에 사실 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받긴 했는데 1등급 비율이 조금 이제 그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 받는 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학력이 조금 이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은 내신을 1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받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제 한영외고 학생들을 봤을 때 그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원 수투를 지금 미리 선행을 해놓기는 하는데 이제 그 선행 수준이 이렇게 엄청 뭐 심화 학습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수원 수투를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좀 수학상이랑 수학하의 학습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좀 잘 받아보고 이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학습 목표를 정해서 겨울방학 때 수학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고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더 다른 거를 한다기보다는 외고도 다른 일반고랑 똑같이 수학 공부를 지금 겨울방학 때는 많이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많이 해놔야 된다는 게 선행을 많이 뺀다는 게 아니라 수학상이랑 수학과 학습을 좀 충분히 해놔야 이제 1학년 내신을 좀 충분히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고 특히 한영외고 1학년 내신은 이제 1학년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부교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각각 수학 상이랑 수학 하를 보는데 부교재가 그렇게 특이한 문제집은 아닙니다. EBS에서 나온 문제집인데 이제 올림포스 연합기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포스 연합기출 문제 구성들을 보면은 이제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이제 저 EBS에서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별을 한 문항들이 있는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영외고 학생들은 1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력평가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시험 구성이 조금 다른 학교들이랑 차이점이 있는 거는 시험 내신을 볼 때 다른 학교는 보통 45분에서 50분 정도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문제들을 풀거든요. 22문제에서 24문제 정도를. 근데 한영외고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내신 시험이 80분입니다. 수학이. 이제 그래서 이 80분 동안 객관식을 25문제 풀고 그 다음에 주관식을 5문항 정도 풉니다. 이렇게 총 30문항으로 해서 최대한 모의고사에 가깝게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영외고에서도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조금 학업 성취도가 내려가 있던 상태라 이제 모의고사에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신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30문항 중에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 지금 아예 부교재가 학력평가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 문제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실 때 이번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낼 건데 맞출 사람들은 맞추고 말 사람들은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한 2문항 정도 나오고 실제로 그 문항은 전교에서 한 한두 명 정도밖에 못 맞추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 형태로 내신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저는 이게 아직도 조금 의아한데 2학년 1학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1을 하고 1학기 때는 그리고 2학기 때는 수2를 내신을 보게 되는데 이때 부교재가 조금 이게 내년에도 지금 이제 이 합격한 우리 학생들도 2학년 때 이 부교재로 공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수학의 바이블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입니다. 수학의 바이블. 그러니까 이 부교재도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선생님들끼리도 이 부교재를 선정을 하실 때 의견을 이제 교환을 하시는데 이 교재를 검수하신 분이 계셔서 학교에 이제 그 이유로 이제 이게 선정이 됐다는 이유 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의 바이블은 사실 수1이랑 수2에 나오는 이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이 그렇게 수록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수학의 바이블은 일단 문제 난이도도 좀 쉬운 편이고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 EBS 올림포스 연합기출에 비교하면은 사실 수1, 수2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교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1이랑 수2가 사실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라 좀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을 위주로 변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시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학습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한영외고 내시는 그렇지가 않고 약간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이렇게 보통 다른 학교 뭐 이 근방의 배재고나 아니면은 명일여고 같은 학교들도 사실 수1, 수2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확통이나 기하를 이제 얹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부교재가 이렇다고 해서 내신 학기 중에는 당연히 이 부교재를 집중 학습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좀 해줘야 되겠지만 그 전에 뭐 겨울방학, 예비 고2 겨울방학이나 아니면은 여름방학 이럴 때는 좀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을 많이 다룰 수 있게 학습 계획을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기에 확통 진도를 모두 나가게 되고 확통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이고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일단 한영외고는 미적분이 과목 편제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학생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미적분을 가끔씩 이제 수능 선택 과목으로는 선택해서 보는 학생들이 전교에 22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내신이랑 관련 없이 그냥 따로 본인이 뭐 이공계열을 진학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상경계열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따로 있고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학 학습을 엄청 많이 해놓은 학생이 아니면은 다른 과목 내신 뭐 앞에서 지금 영어랑 국어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영어나 국어 내신의 그 뭐랄까 비중이 엄청 세서 이제 수학 공부를 저는 심지어 한영외고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도 들었었냐면 시험 한 3주 전 정도에 영어 공부를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수학은 그냥 부교재만 조금씩 한두 번만 돌려보고 시험장에 들어갈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그래서 뭐 경제학과나 아니면은 공대 진학을 이제 좀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이 확통이랑 관련 없이 먼저 1, 2학년 때 먼저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되긴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있다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영외고 내신 뭐 시험 구성이나 아니면 뭐 과목 편제 이런 것들은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이에 대해서 저희는 뭐 겨울방학 때 어떤 수업을 준비를 했는지는 이제 장태호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방지현 선생님께서 한영외고 수학에 대한 특징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일단은 방학 때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해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는 겨울방학 수업 같은 경우는 윈터스쿨이 좀 진행이 되고요. 윈터스쿨 이외에 좀 윈터스쿨이 저희 지금 시간대를 한번 보시면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만큼 지금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1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공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에 대한 편제들도 높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없다라는 사례들을 이제 방재원 선생님께서 앞서서도 얘기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학 때 시간이 많을 때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윈터스쿨에 대한 좀 짤막한 뭐 시간이 조금 오래돼서 짤막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일단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 일단 월요일과 금요일은 수학 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학 하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이것들을 수준별로 이렇게 분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학생이 지금 어떠한 공부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저희는 입반 전에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한 이후에 학생한테 가장 필요한 좀 수업 공부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규반, 심화반 이렇게 편제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단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하를 한 번도 조금 선행을 해보지 않았다 라면은 일단 정규반을 들으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일단 1학기에 일단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방학 때 다시 한번 하기는 하겠지만 여름 방학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겨울 방학 때 선행이 좀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수학을 좀 좋아하고 뭐 좀 이제 수학을 공부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반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수학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신이 좀 쉽지 않은 만큼 실제로 뭐 학력평가 기출 문제들도 조금 만나볼 거고 조금은 심화 학습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하도 뭐 지금은 심화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정규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어떠한 학습들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규반이든 심화반이든 당장은 다음 학기에 진행하게 될 수학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한 수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냐면은 뭐 체화 및 반복 숙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전에 나간 진도에 해당하는 수업들을 결국은 그냥 수업만 듣고 뭐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저희 윈터스쿨에 대한 설명회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저녁에는 자습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월수금에는 조금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윈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에 대한 이제 공부들 때문에 윈터스쿨은 조금 부담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윈터스쿨 이외에 그냥 수학 상에 해당하는 진도들이 나가게 되는 정규 월금반 그래서 월금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진행이 되게 된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이 오전에 진행하는 진도들에 해당하는 수업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정규 월금반 같은 경우는 이 월요일 금요일에는 수학상이 진행이 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수학하 선행을 조금 희망하는 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하 같은 경우는 저희 윈터스쿨의 수학하 각각 수요일날 진행이 되게 되는 오전에 이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윈터 학습을 진행을 하든 저희가 뭐 정규 월금반을 조금 진행을 하든 좀 시간들을 좀 많이 투자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때 이제 고등학교스럽게 조금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태도들 뭐 이제 공부하는 학습 법들을 조금은 이제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거며 그래서 이제 저희 윈터 때 조금 만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어머님들께서 조금 궁금하신 이제 아버님께나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점들 질문을 받고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단 수학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칠 거고요. 설명회 마치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이 유튜브 링크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자녀분들과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호연지기 선생님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갖다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강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설장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이것으로 2024년 한영외고 합격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